네, 그렇다면 이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와 관련된 내용을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네. 상황이 의심 환자는 또 중국으로 출국됐다고 그러고 네, 환자 네, 수는 네. 점점 늘어가고 있고 뭔가 상황이 네. 좀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거 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관리 체계에 구멍이 뚫린 겁니까? 아니면 지금까지는 잘한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상황이 잘했다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예. 특히 역학주사에 있어서 접촉자의 파악이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 이 부분들이 좀 많이 놓쳐졌던 것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환자 발생과 의심하고 검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기준이 좀 더 유연하게 적용이 됐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 초기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부가 이 초기 대응을 잘못했다 이런 지적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교수님 의견은 네네. 어떻습니까? 당연히 잘한 부분도 있고 잘못했던 부분도 있죠. 이제 예. 환자가 파악되고 난 이후에 접촉자들을 찾아내고 그 환자들에게 자가격리를 시킨다거나 조사를 하는 것들은 사실은 세계보건기구나 미국 CDC에서도 비슷한 상황으로 권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적용했던 것 자체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예. 다만 저희가 어떤 질환이 발생했을 때 그 질환에 딱 맞는 수준의 대응만이 꼭 능사는 아니거든요. 발생의 양상에 따라서는 조금 더 한 발 앞서 있는 대응이 국민들에게 조금 더 불안한 마음을 잠재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잘하지 못한 것도 저는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초반에는 이 보건당국이 메르스 전염성이 약하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지금 계속해서 추가 환자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합니까? 일단 현재까지 국내의 집단 발병 사례로 메르스의 전염력이 예전과는 현저하게 달라졌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 이게 지금 환자의 발생 사례를 보면 첫 번째 환자하고의 접촉자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 관리에 소홀함이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외국에서의 이제 주로 중동 지역에서의 발생했었던 상황을 보면 2차, 3차 환자 발생의 사례들이 있고 한 환자를 통해 여러 환자의 발생의 보고가 이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재 이 바이러스의 전염력이 달라졌다 이렇게 판단할 건 아닐 것 같고요. 다만 이 전염력이 낮다는 점을 저희가 강조하지만 그렇지만 중요한 건 사람 간의 전파가 가능한 질환이고 중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는 질환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의를 기울이는 거에 있어서는 저희가 동일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추가 감염 환자라는 것이 지금 2차 감염자까지 국한돼 있는 상황인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3차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인데. 그렇죠. 아직은 그렇게 이어져 있지는 않은 거죠. 예, 근데 만약에 이 3차 감염자가 지금 상황에서 발생을 하게 되고 그 사람이 확진 판정을 받게 된다면 이거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죠. 다만 지금까지 연구 결과가 이 전염력을 보여주는 물론 평균값이기 때문에 모든 집단 발생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수치는 아닐지라도 그 수치가 1 미만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걱정하는 것처럼 대유행의 단계로 넘어가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대유행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환자 발생이 있고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분들은 당연히 있을 수 있으니까 주의는 해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도 이제 그 환자들을 진료하시거나 지인들이 그 메르스 그거 괜찮은 거냐 이런 질문들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 평상시에 그런 질문을 받을 때 그거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다고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면 글쎄 이게 좀 상황이 심각한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상황은 잘 지켜봐야 한다고 이야기는 드리는데요. 일반 개인분들이 본인의 증상을 가지고 메르스가 아닌지 걱정해서 질문하시는 분들한테는 일단 본인의 증상만을 가지고 과도하게 걱정하시지는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걱정은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다고 해주셨는데 그럼 메르스 자기 진단법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지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사실 급성열성 호흡기 질환은 굉장히 흔한 질환이거든요. 저희가 흔히 말하는 감기가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감기는 이제 연중 발생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증상만을 가지고 스스로 메르스를 진단하는 거는 별로 권고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메르스가 진단된 사람들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중동 지역으로의 여행과의 관련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런 역학적인 관련성이 있는 상태에서
증상이 있는 분이 의심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증상에만 집중하실 것이 아니고 그런 역학적인 상황을 좀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메르스가 알려져 있기로는 그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다라는 게 옳은 건가요? 맞는 얘기입니까, 교수님? 네, 현재까지 임상적으로 효과가 증명된 항바이러스나 백신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예. 그러면 그 치료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혹시? 네, 이제 항바이러스가 없다라는 부분이 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예. 네. 환자분들이 이제 증상이 나타나서 이제 병원을 내원하시게 되면 결국은 본인의 면역력에 의해서 이 바이러스를 극복하시게 되는데 예. 그때까지 증상을 정감시켜주고 합병증이 생겼을 때 이런 것들을 대응하는 이런 치료를 해주게 되거든요. 예, 이걸 예. 이제 보존적인 치료라고 하는데 이런 보존적인 치료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면 환자분들의 예후를 호전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 그 말씀하실 때 감기랑 비슷한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제 방송을 보시는 뭐 시청자분들이나 국민들께서 이 메르스 뭐 예방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손을 자주 씻는다든지 마스크를 해야 된다든지 뭐 그런 예방법이 네네. 있겠습니까? 네, 일단 이것도 바이러스이고요. 바이러스가 예. 결국 내 몸에 들어와야지 감염이 되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이 바이러스가 전염될 수 있는 경로를 차단하는 예방법. 저희가 자주 이야기하는 호흡기 예절 같은 것, 기침할 때 주의하는 것, 손 씻는 것, 마스크 착용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당연히 도움이 될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특히 여행하시거나 환자를 보는 의료진들이 주의를 좀 많이 하셔야 될 텐데 예. 그런 분들은 이제 환자 여행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증상이 있는 분들과의 접촉을 피한다든가 사람이 많은 곳을 피한다든가 또 낙타가 굉장히 중요한 매개 동물로 지금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동물과의 접촉을 피한다든가 하시는 것이 중요한 예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네. 듣고 보니까 감기 예방법이랑 뭐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예, 정리할 현재로서 수가 그렇죠. 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바쁘실 텐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